윤 대표님, 네. 이재명 민주당 네.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물실 호기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보면 호떡집 불났다고 합니까? 번개불에 콩 튀겨 먹는 거죠. 그런 상황이, 네.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사법의 시계와 네. 그러니까 탄핵의 시계 네. 어느 것이 지금 먼저 가느냐 네. 이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재명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네. 정치적인 그런 상황에 관계없이 네. 사법은 사법대로 일정에 따라서 간다. 네. 그러니까 633 기차는 떠났다. 그 예.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도 지금 결정했죠. 그렇죠. 항소심 재판부를 서울 고법 형사 6부로 배당했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1심에서 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그거 있잖아요. 예. 그거 때렸어요. 이거 100만 원 이상이면은 앞으로 출마 못 해요. 예. 그리고 당은 또 400몇 억을 물어내야 돼요. 그럴 정도로 그 큰 판단이 나왔는데 2심이 지금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633 그러니까 고법에 지금 배당이 됐으니까 내년 3월에 나와야 돼요. 예. 그리고 하면 6월 대법 판결 6월이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네.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 일정이 잡힌다 하더라도 네. 지금 아무리 빨라도 한 6개월 정도 걸릴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형 확정식이 오고 네. 대선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렇죠. 아주 묘하죠. 미묘한 시점입니다. 예, 우리 저 하느님이 하늘에서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예, 우리를 인간을 시험하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네. 이거 사건이 간단하거든요. 2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이거 위증교사가 너무 분명하다. 예. 또 위증 한 사람이 또 자기가 김진성 씨가 이 이실직고를 했잖아요. 예. 2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사건이 간단해요. 예. 네. 이것도 몇 달 안 걸리면 끝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뭐 단순하니까요. 예. 1심에서는 김동연 부장판사가 예. 한참 후배인 네. 두 명의 일종의 배석판사 아닙니까? 예. 주심판사, 배석판사. 네. 그러니까 김동연의 입김이 예.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김동연은 이재명하고 그동안 짝짝꿍이 잘 되어 왔기 그렇죠. 때문에 위증교사에서 이재명이 무죄를 받았지만 네. 고법에 가면은 부장판사 세 명이 합의부가 다 대등 판사들이고 네. 고법 부장판사들은 그렇죠.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의 아주 고참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통하지를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진짜 법리에 따라서 예. 심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심리를. 예.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다급하죠. 다급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뭐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예. 쏟아낼 수 있는 것은 지금 다 쏟아내고 있는 것 예. 같아요. 탄핵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법 예. 14일 날 매주 토요일 네. 날마다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무한 탄핵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네. 나서고 있고 박성재 법무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 사람들 10일 날 발의를 하고 내일 발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탄핵아. 네. 그리고 12일 날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표결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무위원도 일할 사람이 하나도 없겠어요. 다 탄핵당해가지고. 거기다가 한덕수 네. 시무정의도 탄핵을 검토한다고 그래요. 한덕수 시무정. 네. 한덕수는 그 내란을 숙여오고 그 국무회의 같이 하기로 했고 뭐 이런 게 다 지금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목표는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거죠. 완전 국정을 마비시켜버리겠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 빨리 탄핵하자 이런 여론을 좀 끌어올린다는 건데 번개불에 콩 튀겨 먹는 것도 정도가 있지. 사실 뭐 지금 비상계엄이 12월 3일인데 지금 난 지가 사실 일주일도 안 됐어요. 안 됩니다. 근데 벌써 탄핵을 몇 번 한 것 같아요. 시간이 하도 서둘러 가지고. 그리고 네. 지금은 그 김민석이가 앉아가지고 네. 행정부에도 지시하고 검찰에도 이렇게 수사하라고 완전히 정권을 자강한 잡은 것처럼 것처럼 돼 이렇게 있죠. 하고 있고 예산도 더 삭감해버리겠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 민주당 독재 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 한나라당 쪽에서
네. 60표가 넘어왔어요. 그렇죠. 60표. 예. 그때 김무성, 유승민 그렇죠. 뭐 이래서 60표가 민주당이 설득해가지고 넘어왔거든요. 지금은 8표만 설득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민주당이 저렇게 깡패처럼 독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잖아요. 예. 윤 대통령의 탄핵문도 뭐 비상계엄은 얼마든지 뭐 들어갈 수 있다고 봐도 예. 그런 것도 있잖아요. 북한, 중국, 러시아랑 멀리하고 일본하고 친일 외교만 했다. 이것도 탄핵 사유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전쟁 위험을 윤 대통령이 높였다. 무슨 전쟁 위험을 높인 게 있어요. 김정은이가 높이고 있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8표만 넘어가면 탄핵이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지금 환호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황구15에서는 난리 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은 이제 친미에서 친중으로 온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중국이 지금 은근히 지금 이재명을 돕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난번 무슨 싱가이밍인가 그 대사한테 그냥 가서 또 15분인가 연설을 또 옆에서 경청을 하고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그거 받아 적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의 2급짜리 국장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랬고 또 이재명이가 여기에도 머리 숙이고 저기에도 머리 숙이면서 쎄쎄쎄쎄만 하지 왜 딴짓 하냐고. 어쨌든 이재명으로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 이거를 완전히 탄핵으로 면죄부를 받겠다. 그렇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 대통령만 되면은 모든 재판이 다 스톱되고 없던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최대한 흔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무위원 탄핵, 뭐 검찰총장부터 모든 사람 총리까지 다 탄핵해 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또 탄핵 특검도 또 하겠대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웃기는 게 그 특검을 하면 또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윤 대통령이거든요. 윤 대통령 거부권을 지금 행사할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직무 배제가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뒤죽박죽되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 배제도 좀 법과 원칙 사이에서 정치력 사이에서 좀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국군 통수권자를 누가 총리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헌법상 권한인데. 그렇죠. 외교도 그렇잖아요. 외교도 한국을 대표하는 거는 누가 봐도 대통령이 법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총리가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법과 원칙 그리고 정치 여야 국회가 뭔가 좀 공통점을 찾아서 해야지 지금처럼 이재명이가 밀어붙이면 내 차례야 하고서 국정을 파탄시키는 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그렇죠. 윤석열이가 망쳤지만 거기다 이재명까지 망치면은 그럼요. 정말 그런 걸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밤 10시 반에 담화문 발표할 때 앞부분은 저는 고개 끄덕거렸어요. 야당의 횡포, 뭐 감행 예산부터 뭐 탄핵부터 일을 못하게 다 막아버렸잖아요. 손발 꽁꽁 묶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노, 윤 대통령의 분노, 저는 그거 옳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대응책이 계엄 선포라는 거에 다른 방법들도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YS 실명제한 것처럼 뭐 긴급 명령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꼭 그렇게 그 40년 전에 쓰던 그 12.12, 11.6 이런 말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게 좀 해서 그렇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윤 대통령이 그런 올가미에 걸려든 거 아닌가. 법을 가장 잘 아는 분이 그렇죠. 어떻게 이런 유연적인 발상을 했는지 그렇죠.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대통령 고리나 사고 없이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게 지금 헌법상 근거가 없어요. 그보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해서 이선 후퇴의 모양새를 취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만약 김정은이가 오판을 해서 무슨 전면적인 전쟁은 아니라도 국지전이라도 벌이고 났으면은 그럼 국군 통수권자가 뒤에 있고 누가 그 권한을 행사할 겁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 가장 크죠. 그럼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앞에 전면에 나서고 권한을 다시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김정은이가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혼란시키게 만들기 리더가 위해서. 있어도 사실 권한에 대응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돼 있죠. 국방부 장관도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주요 뭐 참모총장이나 대장들은 지금 직무정지가 또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네. 그래서 네. 정말 이재명이 눈앞에 권력이 다 왔다 하더라도 국가 대사를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 정말 국민을 생각해서 좀 신중하게 처신을 하면서 탄핵 정국을 이끌어 가야지. 그렇죠. 그게 지도자다운 리더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가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얼른 빨리 털도 안 뽑고 주워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만 있는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국민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국민의힘에서 너무 당황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좀 대안을 내고 또 지금 뭐 여야 협의하라고 또 국회의장도 제안을 했잖아요. 뭔가 좀 머리를 맞대는 모습도 좀 보여주지 않느냐,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지금 정치가 실종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여야 간에 정치다운 정치가 없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더구나 만난 적이 대통령도 아니 야당 대표도 만나고 야당 의원들한테도 좀 전화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국회에 예산 시정연설도 안 가버리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일제 대화를 끊어버리고 왜 내 말 안 듣느냐? 그러면 총선에서 이겼어야죠. 총선을 망쳐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태까지 온 게 일부 보수 강성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런 방송을 보시다가 너무 많이 흔들려 버린 거 아닌가? 자존심 잃어버린 거 아닌가? 이런 보수 강경 유튜버 이 사람들 들을 만한 무슨 거리가 됩니까? 그렇죠. 진짜 무슨 균형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계속 얘기 나오는데 그 선관위부터 이번에 개헌군이 먼저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이해할 수는 없는 행동이죠. 그리고 일부 강성 보수 유튜버들이 뭐 한동훈 배반자를 뭐 처단하라고 또 계속 그러던데 참말 한동훈도 저도 비판 많이 해요. 하지만은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권의 중심은 한동훈 중심으로 가야 돼요. 잘못한 거는 비판하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배신자로 처단한다? 제가 보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럼 보수 무너지는 거죠. 지난번에 총선에서도 한동훈 쫓아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요 방송의 앵커도 맡고 경제적 지원도 없고 또 구독자도 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한테 귀보더란 소리 하는 사람들 여기저기 자리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수 유튜버라는 사람들 그 경력을 보면은요, 우리나라 보편적인 수준의 사람보다도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말에 휘둘리면 절대 안 된다. 지금 보수가 단결해야 되거든요. 흔들리면 안 돼요. 한동훈 대표가 잘잘못은 있고 정치 초보자고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 뭐 지난 총선도 뭐 자기 책임도 있지요. 하지만은 지금은 위기 극복에 어떻게 보면 허리가 되어야 되고 중추가 되어야 되고 간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국민의힘은 좀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